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타율과 견고한 수비력으로 지난해 메이저리거 기대주였던 강정호 선수. 수비하던 도중에 왼쪽 무릎에 중대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무릎을 다친 강정호 선수가 경기 중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에 부상을 당해 안타깝게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강정호 선수를 비롯해 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질환. 바로 반월상 연골 파열인데요. 반달 모양 연골 혹은 반월상 연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찢어지는 거, 파열되는 것을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합니다. 운동량이 많은 스포츠 선수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월상 연골 파열. 하지만 일반인들도 무릎 근육과 관절이 굳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충격이 전달되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의 심한 통증과 함께 일반적인 보행까지 어렵게 하는 질환, 반월상 연골 파열.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의 중간에 위치한 연골 조직으로 반달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걷거나 달릴 때 관절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등 무릎의 원활한 움직임을 돕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외상이나 스포츠 손상, 퇴행성 등의 이유로 반월상 연골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통증과 함께 걷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준비 없이 봄나들이와 운동을 하다 반월상 연골 파열로 관절을 다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손상된 관절 건강을 되찾아주는 황은찬 원장. 오늘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뢰 무릎 통증이 있겠거니 하고 내원을 미뤘던 신유자 씨. 최근 심한 통증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농사일을 해야 되니 하다 보니 무릎이 앉았다 서다 쪼그리고 해서 하는 일이 많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오게 되었고 병원에 와보니 무릎이 이렇게 많이 아파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반월상 연골 파열의 증상은 대부분 통증, 부종, 잠김 증상 같은 게 있는데요. 통증의 정도는 굉장히 경미한 것부터 극심해서 무릎을 전혀 못 움직이는 통증까지 다 유발할 가능하고요. 부종은 간단하게 좀 약간씩 붓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심하면 무릎을 굽혔다 펴기도 힘든 그 정도의 부종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증상, 잠김 증상이라는 거는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면서 그 안쪽으로, 술관절의 안쪽으로 이동하여서 딱 껴버리는 경우에는 무릎을 아예 그냥 굽혔다 폈다도 못하고 딱 잠겨 있는 것처럼 고정되는 그런 증상까지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월판 연골 파열은 섬유성 반월판 연골이 외부의 충격이나 퇴행으로 인해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주로 과격한 운동 중 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손상도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다양한데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큰 외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그냥 운동 중 착지하면서 뒤틀려서 십자인대 파열이나 아니면 다른 측부인대 파열과 동반된 그런 경우가 많고 선천적으로 반월상 연골 모양 자체가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초승달 같은 모양이어야 되는데 진짜로 반달 모양 같이 돼 있는 경우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큰 외상이 아니어도 쉽게 찢어지는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반월상 연골에 피로가 쌓이다가 큰 외상 없이도 저절로도 찢어지기도 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손상된 정도와 위치,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무릎 통증 같은 일부 증상이 퇴행성 관절염과도 비슷해 무엇보다 검사 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 내원하면 병력을 일단 잘 듣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학적 검사상 이제 부종이 있나 없나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은 또 잠겨 있나 이런 증상 같은 걸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엑스레이는 크게 도움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학적 검사는 그 맥머레이 검사라고 해서 무릎을 굽힌 채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면서 피는 동작 중에 이제 통증이 있나 없나 보고, 가장 그래도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검사는 그쪽에 이제 눌러봤을 때 압통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압통이 있다 그러면 일단 강하게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엑스레이 같은 거로는 이렇게 연골이 정확히 파악 안 되기 때문에 진단은 거의 불가능한 편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거는 MRI 검사가 가장 좋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을 방치해두면 연골이 찢어진 상태에서 관절 운동이 지속되면서 주변 연골에 추가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한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MRI를 찍었는데 가볍게 기스 정도 가 있거나 아니면 피로가 누적된 정도다. 그러면 근력 강화 운동이나 생활 습관 개선,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파열의 정도가 좀 심하다 싶으면 내시경 같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절제를 하든지 때에 따라서는 반월상 연골을 봉합하든지 꼬매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내시경 치료만으로는 좀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연골 주사나 다른 인대 강화 주사나 이런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유지를 좀 시켜가다가 나중에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극심해지고 관절염이 많이 심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 같은 좀 커다란 수술로 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을 방치하면 완전 파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수술 치료를 통해 파열된 연골 부위를 봉합하거나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심한 경우 연골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반월상 연골은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스스로 치유되기 어려운 만큼 손상이 큰 경우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좀 가르쳐 드리거든요. 어떻게 운동을 하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어떤 운동들을 하는 게 무릎에 크게 해가 없이 주변의 근력이나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운동들을 좀 많이 권장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바닥에 쭈그려 앉거나 너무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내리거나 계단 같은 걸 오르내리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런 건 좀 피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연골이 좀 이미 손상된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약이나 물리치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만약 수술 부위가 그대로 잘 유지되면 상관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왼쪽이 더 많이 아프시고요? 예, 왼쪽이 아프니까 오른쪽도 조금 아파요. 반월상 연골 파열. 손상된 부위가 적다면 수술할 필요 없이 물리치료나 재활운동 같은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반월상 연골 파열 치료에 이용되는 물리치료로는 보존적 치료법으로 냉치료, 열치료,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등이 있는데요. 우선 급성계 환자에게는 염증 감소를 위해서 냉치료를 적용시키고 만성계 환자에게는 회복 촉진을 위해 열치료를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전기치료는 통증 감소를 위해 적용하고 초음파 치료는 심부 열치료로 근육이완과 회복 촉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이 치료는 CPM으로 지속적인 수동 운동 기계인데요. 수술 직후부터 나타날 수 있는 관절의 유착이나 경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치료고요. 이제 그 뒤로는 관절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 치료 기계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일반인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대부분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연골 파열 정도에 따라 무릎 주변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고 운동 능력을 키우는 운동 치료와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통증 없는 범위에서의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대퇴사두근 활동을 확보함으로써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라든지 발목 관절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발목 관절의 운동과 고관절의 운동,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운동시키고 그다음에 풀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도수 치료하고 운동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준비 자세예요, 준비 자세. 근데 이제 무릎이 너무 반월상 연골판은 재생 능력이 없어 한 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힘든 만큼 평소 스트레칭이나 하체 강화 훈련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더 많이 운동도 하고 치료를 더 많이 받고 해야겠다는 꾸준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슬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잘 방문을 안 하시는데요. 나중에 통증이 심해져서 그때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주변의 연골이 한참 손상이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만으로 큰 효과를 보고 그 시기가 지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셔서 그 전에 없던 슬관절에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좀 병원을 좀 빨리 내원하셔서 진찰 좀 받으시고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검사를 해서 초기에 빨리 다듬으면 굉장히 경과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릎이 아프시다 그러면 시간을 너무 좀 보내시지 마시고요. 병원을 좀 근처에 가까운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힘든 반월상 연골 파열.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은 고치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